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비밀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은 범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연합뉴스는 다크웹에 접속하는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하루 평균 15,00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즉 키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활동 정보 추적 기술 연구과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키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다크웹에 접속하는 국내 이용자는 하루 평균 15,000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죠. 다크웹은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나 검색 엔진을 통해 접속할 수 없는 딥웹 가운데서도 특수한 경로로 접속해야 하는 비밀 인터넷 공간을 가리킵니다. 다크웹은 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인 손정우가 운영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가 다크웹 사이트였죠. 최근에는 N번방 아동 성착취물들이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크웹에 접속하는 인원은 작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0만 명에 달했는데요. 이 수치 역시 3년 전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다크웹 검색 엔진 다크아울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상에 존재하는 사이트의 약 51%가 범죄 관련 사이트였죠. 키사는 다크웹 상의 범죄는 주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악용해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다크웹 추적 감시 기술은 고도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키사는 다크웹 등의 사이버 범죄 추적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사이버 범죄 정보 추적 기술을 연구합니다. 총 연구비는 79억 8천만 원이며 정부가 60억 원, 민간이 19억 8천만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키사가 연구를 주관하며 대검찰청, 경찰대, 충남대, 람다 256, NSHC 등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을 탐지 추적하고 다크웹상의 사이버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자들이나 외국 노동자들에 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엔 그런 상황 때문에 IT 업계들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외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일간 USA 투데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인 개발자를 대거 고용하는 테크 기업들의 직격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번 동결 조치로 실리콘밸리 등 기술직 고숙련 노동자가 주로 받는 H-1B 비자, 계절에 따라 근무를 하는 H-2B 비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H-4 비자, 대기업 근무 외국인을 위한 L-1 비자, 외국인 교환 교수나 인턴 등에게 발급되는 J-1 비자 등이 올해 연말까지 발급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인도 인디아 투데이는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 H-1B 비자를 주로 발급받아가는 사람들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월마트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고숙련 노동력을 제공해 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또 현행 복권 방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 발급 방식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상위 연봉을 받는 지원자부터 비자가 발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이민을 전면 중단시켰던 조치와 궤를 같이 합니다. 앞서 미 정부는 60일 동안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즉 그린카드 발급도 중단했었죠. USA 투데이는 이번 취업비자 발급 조치로 최대 52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외국인 대신 미국인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은 환호하고 있지만 규제가 지나쳐 미국 경제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불가능에 가까워지자 국내이긴 하지만 내륙이 아닌 제주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 현지에서도 내국인들의 방문이 되살아나길 기대하는 눈치죠. 매일경제는 제주도 반값 바가지가 도를 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청정지역으로 급부상한 제주도 내 방 수요가 급증하자 코로나 바가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방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곳은 제2의 신혼여행지 붐이 일고 있는 중문지역입니다. 이곳 터줏대감 신라호텔의 경우 8월 1일에서 10일 사이 극성수기 디럭스룸 1박 가격은 74만 원대입니다. 심지어 수영장과 사우나 등이 포함된 여름 패키지 상품은 1박에 90만 원대에 육박하고 있죠. 제주 여행업을 하고 있는 한 여행사 사장은
작년 극성수기와 비교해도 20%에서 30% 이상 높은 가격대라며 거품이 끼어도 너무 끼었다. 발리나 몰디브 같은 휴양지의 풀빌라 호텔 방값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라 호텔 방값이 평소 수준인 40만 원대로 내려앉는 건 8월 22일 이후 정도인데요. 그 전까지는 1박당 70만 원대 이상은 각오해야 합니다. 심지어 홈페이지 공시 가격도 무시되고 있어 여행족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신라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는 8월 1일 1박 가격이 56만 원에서 58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롯데호텔도 3인용 서머 키즈데이 패키지 1박 가격이 8월 초 81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조식을 뺀 룸온리, 즉 방값 단독 가격은 58만 원대이죠. 그나마 방도 곧 동이 났습니다. 신혼여행 커플이 즐겨 찾는 퍼시픽 빌라는 성수기 7말 8초 1박 가격이 217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고급형 더 캐슬은 1박에 600만 원이 넘죠. 세계적인 호텔값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가격대인데요. 호텔스닷컴이 매년 도시별 호텔 가격으로 산정하는 도시별 호텔 가격 지수에 등장하는 최고가 도시 뉴욕과 호놀룰루의 1박 가격도 평균 30만 원대입니다. 최고 여행지의 호텔 1박 가격과 비교해도 2.5배 이상 뻥튀기가 된 셈이죠. 제주는 사실 바가지 요금이 관광 경쟁력을 해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지목돼 왔는데요. 제주관광공사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에서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여행 불만족 사항으로 비싼 물가를 1순위에 올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해외길이 막히면서 국내로 여행 수요가 몰리는데 바가지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건 심각하다며 코로나 사태가 풀리면 이러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 여행족들이 흘러나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영상 콘텐츠 시장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데요. 한국 토종 경쟁자들은 제대로 숨쉬기도 어려운 형국인 듯합니다. 조선비즈는 정부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업체를 육성, 넷플릭스, 유튜브가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 SO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IPTV 등 유료 방송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수합병 심사 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 처리키로 했습니다. 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해외 수출되는 국산 스마트폰에는 국산 미디어 플랫폼이 추천 서비스로 노출됩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넷플릭스 등 OTT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 증가세가 가속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 기업이 한류 및 단말 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OTT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9조 원의 국내 미디어 시장 규모를 2022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약 11조 7천억 원이었던 콘텐츠 수출액도 16조 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플랫폼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글로벌 진출 지원,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의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 간 협력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젊은 창작자와 스타트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이 감염증의 유행이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문들은 있는데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경제는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 성분명 인플릭시마브를 맞은 뒤 증상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렘시마를 판매 중인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치료 사례가 보고돼 국제학술지 거트에 연구 논문으로 게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국립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30대 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는 중증으로 악화돼 기계장치의 도움으로 호흡을 이어갔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상태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주치의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쓰이는 렘시마를 이 환자에게 투여했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만에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대장염도 나아졌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에서도 폐의 염증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자는 일주일 만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치료를 총괄한 지안 피에르 마네스 의사는 자가 면역 질환 성인 환자가 인플렉시맙을 투여받은 뒤 코로나19 완치뿐만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개선된 세계 첫 사례라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코로나19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학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영국에서 펠드만 박사와 TNF-알파 억제제인 램시마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